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싱커캐드에서요, 라이브러리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제 여기 코드를 딱 클릭을 먼저 합니다. 코드를 요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파일 상자 같은 게 있죠. 요걸 딱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쭉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표시가 됩니다. 이건 EEPROM, 그러니까 뭐 EEPROM과 관련된 어떤 뭐 EEPROM에 뭘 쓰거나 EEPROM이니까 쓰는 게 가능 하겠죠. 쓰거나 혹은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읽거나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함수들이 EEPROM.header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IR 리모트는 뭐냐면, IR 리모트는 리모콘 얘기하는 겁니다. 리모콘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예요. 이것도 이제 뭐뭐.header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모컨에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는 것들이 그런 함수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리퀴드 크리스탈은 LCD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LCD 공부하게 될 텐데요. 리퀴드 크리스탈.h 이러면 리퀴드 크리스탈로 어떤 문자를 표시하는 거, 그런 함수들이 이제 이 헤더 안에 포함되겠죠. 키패드는 뭐냐면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번호키 누르는 거 있죠. 그게 키패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오픽셀. 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이거죠. 네오픽셀.헤더 안에 있는 함수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네오픽셀 LED를 제어하는 어떤 함수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우리 그 라이브러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럼 이 네오픽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샵 include 네오픽셀 점 헤더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함수들을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 4번 탭은 뭐냐면요. 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아두이노 홈페이지에 이제 그거를 연결해 줌으로써 아두이노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요 네오픽셀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함수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을 해주는 탭이에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어요. 네. 어쨌든 4번 탭은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한 아두이노 홈페이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샵 인클루드라는 거, 이거는 결국은 이 뒤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때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런 이제 키워드겠죠. 근데 이제 샵이 들어간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샵 define 한 다음에 a를 뭐 10으로, 그러면 그 다음부터 a는 10으로 인식되잖아요. 또 샵 include 이게 있었죠. include 요 다음에 여기 뭐 arduino.header 뭐 이렇게 써주잖아요. 요 define을 뭐냐면 매크로 치환이라고 부릅니다. 매크로 치환. 그 다음에 요 include를 파일 포함이라고 불러요. 요거 두 개를 합쳐서 pre-processing, 사전 작업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포함은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include library name.header를 추가하면, 그럼 그때부터 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앞서 사용했던 모든 함수들, 필모드, 디지털라이트,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건 전부 다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함수예요. 그런데 include arduino.header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건 기본적으로 무조건 포함된다. 아두이노는. 네. 네. 그런 라이브러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아두이노예요. 아두이노 헤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써줄 필요가 없다. 써도 됩니다. 근데 뭐 보통은 쓰지 않고요. 어쨌든 프리프로세싱이라는 게 그 두 가지, define과 include가 있고, 우리는 여기서 include를 공부한 겁니다. define 그 전에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제 아두이노에서는, 그러니까 싱커캐드에서는 객체 지향 언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 이게 객체 지향 언어인지 그냥 일반 언어인지 그런 것들을 사실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설명은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객체 지향 언어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 어떤 부품이 개발되면 그 부품에 해당되는 어떤 함수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헤더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배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런 다른 사람이 짠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제 내가 활용을 해야 될 때, 그 부품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야 될 때, 나라는 프로그래머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는 그 사람이 짠 프로그램의 내부를 속속들이 보지 않고서도 쉽게 그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C 언어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 좀 부족함이 많아요. 여태까지 나온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 쓰이고 또 가장 많이 쓰이고 모든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언어는 C 언어네요. C 언어. C 언어. 뭐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C 언어. 이게 가장 지금 현재까지는 강력한 언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C 언어의 가장 큰 또 문제점이 뭐냐면, 개인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상당히 강력하지만 협업을 할 때 굉장히 곤란해요. 즉 다른 사람이 짠 프로그램을 내가 이걸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짠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그거 이해하기 싫거든. 싫고 되도록이면 그냥 사용법만 알아서 사용만 하고 싶거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속들이 이해하지 않고 그냥 사용법만 알아서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럼 굉장히 좋겠죠. 그걸 저는 여기서 협업 기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협업 기능, 협업이라는 게 협동해서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협업 기능을 추가시킨 게 바로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C++. 네. 그러니까 객체 지향,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언어는 다 객체 지향이죠. 자바도 그렇고 뭐 자바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많이 있습니다. C++, 비주얼 C++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전부 다 뭐냐?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객체 지향 언어. 그러니까 다 C 기반이에요. C를 기반으로 해서 협업 기능을 다 추가를 시켜갖고 객체 지향 언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죠? 그 협업 기능이 뭐냐? 방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코딩한 프로그램을 완벽히 이해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즉 어떤 레고를 이용해서 큰 집을 구현한다고 한다면 그 집을 구현하는 사람이 레고 하나하나의 블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거를 뭐 플라스틱을 어떻게 몇 도에 녹여야 되는,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블록이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블록의 사용법, 즉 어떻게 끼우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부착이 돼 갖고 뭐 건물이 세워지거나 거북선이 만들어지거나 그럴 수 있다 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블록 하나하나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모든 사람들은 레고 블록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 그때 이 레고 블록을 우리는 객체지향 언어에선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클래스. 이 클래스는 함수와 어떤 변수들의 집합체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레고 블록을 설계하고 다른 개발자에게 레고 연결법을 알려주기만 한다는 거죠. 그럼 그 다른 개발자는 레고 연결법을 갖고 내가 원하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레고 블록을 상호 연결해 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협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협업 이제 그 라이브러리 함수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따로 있고요. 또 그런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엔지니어가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어갖고 걔들끼리 협업을 하려고 한다. 그럼 이 방법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레고처럼. 자, 근데 이 협업 기능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클래스라는 것하고 객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클래스와 객체, 이거를 우리가 배운 것과 연결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수형 상수 변수를 선언할 때 int i라고 쓰게 돼요. 그러면은 정수형 변수 i를 선언한 게 돼버리죠. 그럼 snowman first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snowman first. 이건 뭐냐면 스노우맨이라는 어떤 형태의 변수라고 하긴 그런데 변수와 비슷한 무언가 first라는 걸 선언한 거예요. snowman first라고 하면 이게 마치 int
이거는 i랑 같은 거죠. snowman first. 자, 이거 다시 지우겠습니다. snowman first는 int i와 같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snowman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이걸 클래스라고 부르는 거야. 클래스. 그 다음에 first는 뭐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걸 객체라고 부르게 돼요. 객체. 클래스와 객체. 그러니까 이거는 클래스 snowman인 객체 first를 선언한 게 돼요. 이게 클래스, 이게 객체. 아까 협업 기능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사람은 레고 블록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레고 블록. 그래 놓고 레고 블록이 클래스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요 레고 블록, 요게.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 클래스는 판화의 틀이에요. 판화 같은 거는 판화의 틀을 한번 만들면 여러 번을 찍을 수가 있죠. 무한번을 찍을 수가 있죠. 그죠? 무한번을 찍는데 그 찍어서 나오는 결과물은 판화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게 계속 종이에 찍힐 뿐이지. 그죠? 동일한 그림이 찍히잖아. 그래서 클래스는 마치 기본의 판화 프레임과 같은 역할을 해요. 여기에는 멤버 변수라는, 아까 제가 클래스에는 함수와 변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멤버 변수인 컬러라는 게 있고요. 멤버 함수인 스타라는 게 있어요. 멤버 변수인 컬러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컬러 안에다가 이퀄 해놓고 블루라고 쓰게 되면 그러면은 요 판화에 있는 요 눈사람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야. 이걸 옐로우라고 쓰게 되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그 하나 이해인데 그게 멤버 변수고요. 멤버 함수는 뭐냐면 별 모양의 장식을 다는 동작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는 별 모양의 장식이 없으니까 멤버 함수를 실행시킨 바가 없어. 근데 여기는 별 모양의 장식이 있죠. 그럼 member 함수를 한번 실행시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first는 객체로서 구조적으로 볼 때는, 문법적인 구조적으로 볼 때는 i와 같은 거지만 전혀 사실은 다른 거다. i는 그저 변수일 뿐이고 first는 객체라고, 종이에 찍힌 판화의 그림이라고. 객체. 그러니까 클래스, 그러니까 설계. 다른 사람이 협업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짠 그런 어떤 프로그램, 그 함수, 그 라이브러리, 그게 바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그걸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찍어내. 스노우맨 퍼스트, 스노우맨 세컨드 이런 식으로 찍어내면 그 찍어낸 결과가 뭐다? 그게 객체라는 거야.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뭘 다룰 거야? 한번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저 first라는 객체를 활용해서 무언가 객체 내부에 있는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를 갖다가 활용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객체를 앞으로 활용할 거다. 객체. 그러니까 클래스와 객체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객체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객체. 클래스는 그냥 그게 클래스. 그냥 데이터 타입하고 비슷한 거예요. 데이터 타입.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